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모노톤에서는 이제 클로에의 폐에 수련이 자라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이 영화의 독특한 그림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건데, 초현실주의적인 작품 관점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폐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오른쪽 폐를 치료했더니 왼쪽 폐에 또 수련이 자라서 결국에 클로이가 죽는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뭐 전이가 일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암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폐암에 가깝게 표현이 됐는데, 이런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클랭이 자신의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서 보신 이미지들에 비해서는 채도가 훅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음식 같은 거나 가구 같은 경우들도 앞서서는 뭐 파란색, 분홍색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점점 이미지에 이제 색상이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치워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서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들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둡고 폐에 수련이 자라서 힘들어하는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영화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앞서서 집이 엄청 화사하고 좋았잖아요. 이 집도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거미줄이나 나무 덩쿨들이 막 이 집을 덮쳐서 휘휘 감게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앞선 이미지들에 비해서 이미지가 어두워지면서 채도도 같이 낮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병원에 찾아가서 보여주는 장면들도 상징적인데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둘이, 클로에와 콜랭이 같이 병원에 가는 길에 병원에서 쏟아지는 피,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피도 여기 이렇게 꽃잎 같은 것들, 낙엽이랑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지만 잔인하진 않게 잔혹동화, 이런 표현도 좀 써볼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꽤 무거운 내용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여기서 보여줄 만한 게, 채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앞에 비해서 없진 않아요. 근데 이런 그림들, 앞에 있는 그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젠타 쪽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피부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립적인 느낌들을 보여준다면, 이 모노톤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지에 마젠타를 되게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린 쪽으로 조금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벡터스코프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따뜻한 축과 차가운 축은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기가 좋다면, 그린과 마젠타 축은 이미지가 생기발랄하냐 아니면 좀 축 처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장면 아마 소설에도 없는 장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타자기를 치는 이 장면들이 요 타자기 하나하나가 뭐 개인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요. 우리로 치면은 무슨 삼신할머니가 뭐 실 엮어가지고 운명 만들어준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왠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런 데 와가지고 쓰는데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고쳐내려고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쫓겨나게 되죠, 콜랭이.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장면 역시 앞서서 보신 이 장면에 비해 채도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어떤 이미지의 전개, 그 다음에 영상 서사적인 전개에 따라서 채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모노톤으로 오게 되면 거의 갑자기 다른 영화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공간이, 지금 이 누워있는 침대가 어디냐면요, 앞서서 이 공간이에요. 앞서선 이렇게 표현됐던 공간입니다. 이렇게 밝고 화사하게 표현됐던 공간이 모노톤에 오면 이렇게 칙칙하게, 일부러 꽃들도 다 색이 없는 꽃들 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점점 어두워지고 묵직해져 간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리스라고 줄거리에서 그때 표현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 보신 이미지들보다 채도가 더 빠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멜로 영화보다는 전쟁 영화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죠.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했던 전쟁 영화에서 많이 쓰는 룩인 블리치 바이패스에 오히려 가까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생체 병기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요. 지금 보시면 흙 속에 무슨 여기서 중성자 총인가를 사람이 몸에 열기로 키운대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열기로 키우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제 홀딱 벗고 흙 위에 엎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뭐 틀이나 이런 공간의 특징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일부러 색들을 엄청나게 배제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럴 때 나오는 이 덮는 담요의 이런 빨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색 보정해서 더 눌러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의 미술을 굉장히 채도가 없는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밝은 데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앞서서 봤던 이 하이라이트가 표현 범위를 넘어가는 듯한
웨이브 폼들은 좀 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강할 때는 여전히 넘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도가 낮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채도가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모노인 것 같아요. 컬러리스보다. 컬러리스는 채도가 낮아지는 것 이상으로 밝기조차도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주 옅은 채도가 있습니다. 이 뒤에 콜랭의 부인인 클로에가 죽게 되는 씬부터는 완전히 흑백으로 나와요. 어떤 채도도 없습니다. 완전한 흑백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흑백으로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도 여긴 그냥 흑백이잖아요. 여기 이 뒤에 이제 클로에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러 간 곳에서는 비네팅까지 굉장히 강하게 써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 비네팅이 되게 강하게 돼 있죠. 이런 비네팅은 이제 나중에 장례식장까지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채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밝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비네팅 같은 걸로 이미지의 이제 공간까지 좁혀가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콜랭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의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앞서서 하이라이트 뭐 이런 데까지만 해도 거의 1000까지 닿아 있던 1024까지 닿아 있던 이런 하이라이트들이 이제 이런 공간에 오면 일부러 잘라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의도적으로 앞서 있는 영상들보다 밝은 데를 눌러서 점점 계속 비극적으로 눌려가는 콜랭의 모습들을 이미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자 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이제는 타자 치는 모습조차 이제 이런 식으로 흑백 이미지로 보여주게 돼요. 보통 되게 많은 영화가 서사 구조가 약간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어떤 주인공의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는 해피엔딩에 다다르는 관점 뭐 이런 영화들이 되게 일반적이라면 이 영화는 정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추락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파멸적인 죽음까지 맞이하는 이런 식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넷플릭스랑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 90분짜리 버전에서는 콜랭의 죽음이 묘사가 되지 않아요. 콜랭은 그냥 요 장례식 장면에서 그냥 좌절하는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맙니다. 2시간짜리 버전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콜랭이 물에 빠지는 걸로 나와요. 지금 요 앞에 빠지기 전에 있던 요 그림은 클로에가 그려놨던 그림이거든요. 클로에가 그린 그림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은 아마 시크의 책인 것 같아요. 친구의 그런 책인 것 같고 요 옆에 클로에를 죽인 수련, 뱃속에 있던 수련 요런 것까지 같이 보이면서 요런 식으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이거는 거의 콜랭조차도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 뭐 가벼운 줄거리 내용이었고요. 미셸 공드리 감독이 의도한 숨김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들여서 만드는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해볼 만한 거는 스탑모션이에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CG로 처리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스톱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식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도 스탑모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어떤 음식에 관한 부분들을 스탑모션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오프닝 시퀀스거든요. 오프닝 시퀀스도 보시면 손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스탑모션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 뱀장어 요리인지 그런데 뱀장어 요리도 뭐 지가 맘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게 뭘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뱀장어가 이렇게 움직일 만큼 신선하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뭐 그 외에도 음식 같은 경우도 먹으면 다 먹지도 않았죠. 실제로 다 먹지도 않았는데 정리도 안 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밖으로 버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콜랭이 가진 어떤 부유함의 상징인 것도 같아요. 콜랭이 되게 잘 살 때는 음식을 다 먹으면 그냥 다 탁자 바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다 깨버리고요. 그걸 다 그냥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사치스러운 느낌이 막 나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탑모션을 이용한 케이크 만들기 이런 표현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찍은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아이가 자전거를 잊어버리고 그 자전거가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가게 됐는데 찾아갔더니 아빠가 다른 자전거를 사주고 뭐 이런 약간 짠한 단편인데 그 단편 역시 보시면 뭐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들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스크린 같은 거에 찍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CG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자전거가 움직이는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스탑모션처럼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미셸 공드리가 이런 효과들을 되게 좋아한다. 스탑모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은 조회수를 가진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스탑모션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도미노 같은 것들을 보면, 도미노나 그다음에 골드버그 장치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내용 자체가 되게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와,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탑모션 효과 같은 경우들이 그런 효과들을 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잘 만들고 못 만들었고를 떠나서 되게 저렇게 많은 품을 들여가지고 되게 고생을 해서 만든 영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들을 막 자꾸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